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 상권 조사를 약 한 25년 정도 해왔는데, 지금도 받는 질문 중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상권 조사를 할 때 이제 유동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상권의 좋고 나쁨을 따질 때 뭐 유동인구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타겟 점포 앞을 지나다니고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유동인구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서 사람이 숫자로 카운트한다는 게 얼마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로서는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런 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이제 유동인구 조사는 실제로 이제 조사 시점의 기후와 날씨에 따라서 이제 오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더위가 아주 극심할 때나, 그리고 비와 눈이나 그리고 강풍이 불 때 유동인구 조사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동하기 좋은 날씨와 그 좋지 않은 날씨의 유동인구를 동일하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 조사의 신뢰성을 믿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후 인구의 이제 경제활동 지역에 따라서 유동인구의 차이입니다. 핵심 배후 인구의 이제 경제활동 지역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그리고 주중의 인구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패턴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을 크게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경제적 활동을 외부에서 할 경우에 특정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주말과 주중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동인구 유발 요인에 따른 유동인구의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의 이제 그 지하철 역 중에서 승하차 인원의 1위 지역이 이제 잠실역입니다. 그런데 잠실역에서 사실은 유동인구 유발 요인의 가장 큰 부분들은 잠실 그 롯데월드타워와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이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쇼핑객들이나 이제 관광객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조사의 신뢰성 자체를 이 부분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부에서 그 상권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유입하고 하는 그런 인구 자체는 크게 이제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경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앞에서 우리가 유동인구를 조사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앞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뭐 30분 이상을 앞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다시 그 숫자를 제대로 헤아렸는지 이런 부분들도 헷갈리고, 그리고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는지도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유동인구를 조사를 하면 실제로 신뢰성이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유동인구 조사표를 올렸지만, 현재는 이런 오차들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서 좀 오차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지국의 통신량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월별이나 시간대별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조사가 됩니다. 통신량의 증가를 조사하여 피크 타임과 성수기 조사에서 유익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어느 요일에 사람들이 가장 적은지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에 이제 그날을 휴일로 정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는 어느 시간대에 집중해서 이제 판매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결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기지국 이동 통신량 조사에서 일부는 참고를 할 만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지국 이동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 분야는 요즘은 뭐 많은 시위나 집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그리고 그 집회가 있었던 시간대에 얼마나 통신량이 늘어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유입 인구를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방법 중에 분야가 이제 범죄 발생을 했었을 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통신 번호들이 그 실제로 유의미하게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범죄 발생해서 이제 추적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유동인구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이런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추세를 통해서 분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대가 지나고 하면은 조사의 방법들도 계속 선진화되는 형태로 이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조사의 방법들이 또 하나 더 진일보할지도 앞으로 조사 방법 자체도 진일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동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